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이네요. 오늘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겠고,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탄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것도 뭐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또 특히 뭐 이제 작은 구경은 그냥 소총탄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납알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구경이 20m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관이 들어가고 탄두 안에 또 다양한 종류의 폭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좀 다양해지죠.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수준, 요번에 제가 이제 DX 코리아에서 접한 부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접했던 연구 개발 분야랑 연계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일반적인로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탄약에 관한 것들,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병참이란 부분에서. 요즘 우리도 뭐 비행기나 고급 무기, 고가의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그 운용하는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40년 동안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것이 무기 도입 비용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훨씬 지출이 더 큰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탄약도 핵심이죠. 자, 아무리 좋은 총을 쥐어줘도, 무기 체계를 갖춰줘도, 레이저 무기 같은 게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탄약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저는 인상적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낀 건데, 그 DX 코리아에 가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뭐 돈을 낸다 해봤자 뭐 5일간 10,0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무기 체계들이 있는 비즈니스 섹션이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가 아니지만 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피복,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그게 군수사령부 관련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탄약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되게 짜임새있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탁 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머물면서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식량이 없어도 일주일은 버틴다. 식수가 없어도 3일은 버틴다. 심지어 공기가 없어도 3분은 버틴다. 그러나 탄약이 없으면 단 1초도 버틸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장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사실이에요. 근데 참 군수사령부에서 잘 어떤 분이 이것을 고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외주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인상적인 자신들이 왜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죠. 5.56mm 보통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소총들이 다 보병의 소총이 5.56mm이기 때문에 그 탄약이죠. 이렇게 생겼죠. 보면 중량은 11.12g 정도 되고, 길이는 한 5.74, 6cm 요 정도 되는 거죠. 자, 밑에 뇌관이 붙어 있죠. 이 아래. 그리고 그 이제 탄피 안에는 화약이 들어 있고. 그래서 뇌관을 땅 때리면 폭발되고, 그 폭발력이 순간적으로 화약이 전달되면서 화약이 불이 옮겨 붙는데, 아주 삽시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폭발이죠. 그 힘으로 이제 탄환이 발사되는 그런 건데, 자, 이 탄약의 가격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보면은 500원이에요. 네. 한 발 땅 쏘면 500원이고, 자, 30발들이 탄창에 꼭꼭 눌러 넣으면은 한 탄창에 탄약가만 15,000원입니다. 자, 처음 알았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자, 81mm 박격폭탄은 20만 원이에요. 옆에 참고되는 그림도 참 잘 골라놨죠. 보면은 500원이야 그래놓고 옆에 컵라면이에요. 새 컵라면 500원인가? 500원이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전자시계 20만 원. 81mm 박격폭탄은 무게는 약 8kg 정도의 아령. 설명 잘 해놨어요. 가격은 20만 원. 그 다음 155mm 고폭탄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이것도 여러 가지 탄종이 있잖아요. K9에 들어간 탄종도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발 쏘는데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랑 값이 비슷하고, 무게는 50kg으로서 집에 쓰는 세탁기랑 무게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궁 유도탄,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죠. 적외선 추적. 그 값은 2억 원이에요. 한 발당. 2억 원이고 무게는 30kg입니다. 2억 원이면은 고급 이태리 스포츠카의 가격과 같다. 군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재미나게 해놓은 건 전 처음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브리테니카에서 가져온 탄약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 소총탄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소총탄은 탄두가 전부 다 뭐 나발갱이나 아니면은 납이나 그 금속으로 되어 있죠. 예. 자, 제일 왼쪽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탄환이랑 제일 비슷한, 우리가 보는 소총탄이랑 제일 비슷한데, 소총탄은 따로 신관이 없죠. 신관이 없고, 저 위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이나 금속 알갱이고, 밑에 탄피 안에 이렇게 알갱이 로 되어 있는 펠릿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화약이 꽉 차 있고 제일 밑에 내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관이 꽝 하면 이제 화약에 불이 옮겨 붙고 발사. 근데 20ml 탄 이상 돼서 보통 이제 30ml, 40ml 되면은 공간이 커지니까 이제 탄두 안에 다양한 게 들어가죠. 저기 폭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폭약을 언제 터뜨릴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충격에 의해서 터질 거냐,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터질 것이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신관이라는 게 필요하죠. 영어로는 fuse라고 되어 있죠. A라고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터뜨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저기에 또 내관이 또 따로 들어 있겠죠. 그걸 또 기폭시키기 위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 그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길쭉한 그 탄피 안에 화약이 들어 있는데 긴 관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노란색. 점이 이제 여기 찍혀 있는, 저거는 이제 뇌관에 연결된 건데, 소총탄 같은 거나 기관총탄 같은 거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화약이 그냥 쟁여져 있는데, 이게 포탄이 커져서 포탄과 탄두와 뒤에 이제 장약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일 오른쪽처럼 이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탕 터지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화약 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관에서 생긴 그 폭발, 화염이 화약 전체에 골고루 동시에 전달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화염이 지나가는 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탄약의 일반적인 이제 모습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105mm나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신관을 발사하기 전에 결합을 하는데, 야전에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관이 보통 제일 꼭대기 위치돼 있어요. 그죠?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 보면 A가, 퓨즈가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쪼이잖아요. 근데 30mm 탄이나 40mm 탄,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장갑차나 포탑에 쟁여져 있는 경우에 탄약이, 그런 경우에는 신관이 반드시 끝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에 보면은 그 A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탄두의 제일 아랫부분에 있죠. 이게 이런 거는 보통 30mm 탄, 40mm 탄, 요 정도 급에 이런 게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되게 좀 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도 궁금한 게 탄약의 유효기간. 밑에는 뭐 여러 가지 탄약고가 있고 지능형 탄약고로 우리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탄약의 유효기간 혹시 아세요? 우리 보면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포탄이 아주 뭐 수십만 발 있어가지고 100만 발? 뭐 하여튼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105mm 은퇴시키지 못하고 차량용으로 개발했다부터 시작해서 4.2인치 박격포도 유사한 경우죠. 근데 그렇게 수십 년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대로 발사가 되면 나가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즘 탄두는 천무 같은 데서 발사하는 로켓탄이 있어요. 로켓 추진제로 날아가는 거. 그것은 로켓은 명확한 수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수명이 기간이 지나면 그 추진제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로켓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일반 탄약이 있죠. 탄피 안에 화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 뭐 포탄, 총탄, 뭐 다 그렇죠. 박격포탄 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없다가 정답. 그러면 수십 년 된, 그래서 아직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6.25 때, 그리고 예비군들이 옛날에 60,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그 카빈 소총이 있잖아요. 카빈 소총 탄약이 아직도 있대요. 많이. 있는데, 다 좋은 상태로 있대요. 발사하면 다 나간대요. 왜냐? 정기적으로 그 중에서 샘플을 뽑아서 검사를 한대요. 뭐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뭐 롯더별로, 배치별로 검사를 한대요.
예. 그래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 검사를 해서 그 패치를 전량 폐기를 해버린대요. 폐기하는 방법은 뭐 또 있더라고요. 화약 빼고 또 옛날 못 쓰게 된 화약을 모아서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탄약은 예, 그냥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 옛날 거든 지금 거든 다 규격만 맞으면 다 발사 준비가 돼 있는 탄약이다. 예,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없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습도, 온도 이런 것만 잘 관리해 주면은 뭐 수십 년은 거뜬히 가는 것 같아요. 그 500원짜리 소총탄도 그렇다는 겁니다. 500원짜리보다 수명이 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탄환이. 예. 자, 그래서 탄환의 수명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이제 포탄의 종류를 한번 일람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경우는 그것은 램제트탄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우리는 포병 전력이 워낙 막강하고 또 우리 한반도 전장의 경우에는 종심이 짧다라고 하잖아요. 아래로 길이가 짧아요. 예. 그래서 K9 같은 것이 사정거리가 좀 길어지면 지금 한 50km 남짓이잖아요. 100km 이상 날아가면은 사실은 탄도 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컨셉이고, 또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포가, 또 K9이 잘 팔리기 때문에 장사정포, 장사거리 탄, 그리고 뭐랄까 정확도가 높은 유도 폭탄 같은 거를 개발하면은 K9의 포탄의 레파토리가 넓어지면서 수출에 또 더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그 장사정용 탄의 한 부분이 램젯탄이에요. 우리가 이제 램젯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하 1, 2 정도는 돼야지 가동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엔진이죠. 엔진인데 이것은 로켓 엔진과는 달리 산소를 밖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출력이면은 로켓보다는 포탄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화약을 더. 그죠? 그러니까 작약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화약을 의미하죠. 작약이면, 장약이면 날려보내는 화약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조그만 콘이 보일 것이에요. 뾰족하게 아름보고 이제 원뿔이, 그리고 그 둘레가 이렇게 공기 통로예요. 예,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산소가 압축이 되고 끝에 관에서 이제 연료랑 점화되면서 팡 터지는 거죠. 이거 작동 원리를 보면 이게 100km를 당연히 초과할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개발 중인 거죠, 이거는. 처음에 딱 쏘면 이건 고각으로 쏴요. 자, 일단 포에서 발사가 되면 이게 155mm 탄이죠. 딱 발사가 되면 그때 램젯 엔진 가동을 시작해요. 아마 속도는 충분할 거예요. 램젯 엔진이 가동되는 음속은 넘어가야 되니까. 고각으로 발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늘 높이 고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밀도가 낮은 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문제 하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km 이상 날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영향을 받겠죠. 바람이 이런 데도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적으로 자기 자세를 교정하는, 자기의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돼요. 제어부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100km 이상을 쏘더라도 정확도가 유지되는 거죠. 예. 그냥 포물선만 그리게 쏴서는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엔진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 예. 그래서 궤도 제어 장치가 들어가고 날개면이 조종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 고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미사일보다 싸다. 그러면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K9의 경우를 보면은 4단 포병에 있어요. 사단장이 사거리 100km 이상의 고정밀탄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무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탄도탄이니까 미사일 사령부에서 다 관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 사단장이 어떤 걸 선호하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오른쪽의 것은 뭐 채택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개발 중인 것 같아요. 127mm 활공 유도 포탄. 이것도 높게 날아가서 이제 글라이더처럼 나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127mm에서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한포용 탄이에요. 한포용 탄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도 멀리 가는 거. 그게 목표겠죠. 이거는 뭐 램제트 탄에 비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저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mm 골키프 탄이 이게 기존 생산 분량이에요. 보면은 이게 제식 번호를 제식 코드를 부여받았죠. K164, K165 이게 기존의 탄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탄종을 좀 풍산해서 생산하는 건데 보면 30mm MPT 왼쪽 거는 MPDS고 오른쪽에 거는 FMD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왼쪽 거 같은 경우는 관통탄이에요. 관통탄. 예, 그래서 우리 뭐 주 목표는 대한 미사일이잖아요. 골키프에. 예, 골키프 관통이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게는 더 개선된 형태예요. 이거는 앞에 F가 들어갔다는 게 우리 프래그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조각을 낸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거는 저게 전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하는 목표가 관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관통을 해서 깨끗하게 되면 저쪽 미사일이 날라오는 미사일이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날라올 수가 있어요. 거기도 속도가 음속을 넘을 수도 있고 우리가 CIW에서 골키프로 적에게 탄막을 뿌리는 거리는 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몇백 미터일 수도 있어요. 자, 깨끗하게 관통 한두 발 관통한 상태에서 그냥 돌진해 올 수도 있어요. 기능은 상실하지만 포탄 자체는.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피해를 우리한테 입힐 수가 있어요. 비록 명중은 했지만 몇 발 맞더라도. 자, 그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거예요. 실제로. 왜냐, 포탄의 개발 상황을 보면 그걸 거꾸로 역추적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탄은 뭐냐? 이 탄은 기본적으로 딱 맞으면은 이거는 저게 장갑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관통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안에 뭐 홈을 파놓든지 해서 스스로가 안에서 붕괴가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퍼트려지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확 죽으면서 안에 데미지를 많이 입히겠죠. 타격을. 즉 미사일 내부에. 예, 저기 대한 미사일 내부에. 관통을 해서 적에게 되게 깔끔한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안에서 산산조각으로 나면서 여러 가지 조각으로 분산되면서 미사일 자체 내부에 좀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된 것이 오른쪽의 것이에요. 이렇게 미사일 관통 파편탄 돼 있죠. 관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관통도 한 면만 관통, 이쪽 맨 관통에서 들어가면은 저쪽으로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팍 퍼진다라는 거죠. 파편이 나오면서. 그래서 좀 더 미사일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이게. 자, 이런 컨셉의 탄이 두 종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키프용으로 국산화돼 있고.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의 30mm 탄은 기존에 생산 중인 탄이고 두 개 다 골키프용인 걸로 짐작이 돼요.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탄이에요. 그래서 아직 제식 번호도가 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30mm 전방 분산탄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이게 아마 텅스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금속 뭐랄까 마디가 뭐 아주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공용이에요. 대공용. 그것도 약간 드론 같은 거를 상대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적 앞에서 대공 표적 앞에서 팡 터지는 거예요. 그 신관이 터져요 미리. 그래서 안에서 텅스텐 알갱이들이 하늘로 촥 퍼지게, 그래서 각각이 화살처럼 상대방에게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된 탄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타국에서는 이런 형태 포탄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추종해서 국산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은 골키프용 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탄은 30mm 차륜형 대공포 있죠. 거기용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드론 같은 게 주요 표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꼭 굳이 드론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항공 표적은 그들의 차륜형 대공포 사정거리 내에서는 이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탄막을 펼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적의 날아오는 속도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 방향으로 쏘는 거잖아요. 탄을 미래에 만날 위치로 방향을 잡고 쏘는 거고, 또 이건 전방 분산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적과 표적이 이 탄환과 적이 조우하기 전에 미리 최적의 거리에서 팡 터져서 하늘에다가 조그만 화살들을 뭐 애기살 같은 거죠. 화살들을 촥 퍼뜨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탄 하나하나가 발사될 때마다 두룩 발사되잖아요.
하나하나 발사할 때마다 시한 신관이 다르게 세팅이 돼야 돼요. 0.0000 몇 초 차이로. 그래서 그거는 탄이 발사될 때 인간이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 신관, 지금 밑에 부분이 밑에 시커먼 부분은 화약이고 고에 꽂혀 있는 가운데 꽂혀 있는 부분이 신관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실시간으로 다른 시간을 넣어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용도인 것으로 짐작되는 게 이 전방 분선탄. 예전에 풍선에서 이런 거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자, 이런 것이고 아마 뭐 복합 기능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40mm 포 같은 게 지상 보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헬기나 항공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이거 40mm 포. 그 복합 기능탄도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봐주면 돼요. 근데 거기는 조금 다르겠죠. 보병들이 이제 참호에 숨어 있는 경우에 그 머리 위에서 터지는 이런 것도 생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산 방향이나 안에 탄두의 재질이나 알갱이의 크기 이런 게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른쪽의 것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골키퍼용으로 새로 개발되고 있는 탄인 것 같아요. 아까 골키퍼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철갑 관통탄, 두 번째는 철갑 관통 파편탄. 깨끗하게 관통하기보다는 안에서 파편이 나와서 내상을 더 크게 입히는 그런 탄종이었잖아요. 네. 자, 이거는 철갑 관통 고폭 소위탄이에요. 이게 뭐냐? 들어가서 이거는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30mm 탄이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양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작은 탄도 30mm 탄이니까 뭐 요만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치면 요만한 거에서 저게 한 발 딱 맞더라도 저게 탄두를 갖다가 유폭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덩치에 비해서 강력한 폭발력이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0mm 골키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탄인 것 같고, 지금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철갑 관통 고폭 소위탄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아니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게 아니라 기존에 검증된 최신의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마리가 되는 기술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도 참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것과 관련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국방뉴스 작년 8월 10일 기사인데, 화약처럼 폭발하는 금속 소재 개발, 이런 게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나온 거예요. 순간적 폭발 반응성 금속 소재 개발, 이거예요. 자, 이것을 개발한 과제명이 뭐였냐면 순간 활성 전환 고에너지 물질 설계 기술, 17년에서 20년까지 개발 끝났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원천 기술 개발을 했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냈고 설계 제조 시험 평가까지 다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성 금속 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탄의 내부 표피 같은 거나 그 금속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탄두 내에서. 그런데 폭발이 되게 되면 그게 약간 촉매식으로 역할을 해서 화약하고 섞이면서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죠. 폭발력은 2배 이상, 화염 온도는 1000도 이상 높아. 예, 순식간에 상대방의 유도탄이 우리 총알 몇 발 맞고 밀고 가미가대처럼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발 맞으면 바로 거기서 폭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CIWS 골키퍼로 상대방 대한 미사일 요격했을 때, 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LIG에서 개발하고 있죠. 골키퍼를 대체할 한국형, 그거는 지금 마하 4 이상, 마하 4, 5 초음속 대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확보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예. 자,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면 날라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한두 발 맞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100m 날라올 게 이제 2, 300m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탄을 명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중 다음에 상대방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폭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탄의 개발은, 이런 요격탄의 개발은 초음속,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이런 근접 무기 방어 체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것으로 좀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 국가연에서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리고 그게 업체에 넘어가서는 풍산에서는 지금 그 이 기술을 활용한 30mm 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철각 관통 고폭 소위탄이네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CTA 탄이라고 탄두 내장형 탄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서 40mm 포, 지금 K-21 전투장갑차에 쓰고 있는 포, 그 포의 탄약, 그 포를 좀 바꾸려고 그러죠. 이 CTA 포로 이미 개발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우리 차륜형 장갑차나 차세대 장갑차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40mm 포를 탑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게 그 새로운 포에 들어가는 탄약이에요. 이게 탄두 내장형이에요. 요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맥주캔 긴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탄약이에요. 이게 무게도 작고 부피도 작아요. 특히 장갑 차량 같은 경우에 부피가 훨씬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적재 탄수가 훨씬 많아져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 또 포의 구동 장치가 상당히 작아져요. 그래서 포가 짧아지고 작아지고 가벼워져요. 예. 거기다가 무인 포탑까지 하게 되면은 포탑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와 중량이 확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탄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뭐 보통 3가지, 4가지 정도의 탄을 안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탄들을 교환하는 과정도 훨씬 손쉬워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탄을 개발했다는 것은 이 탄 자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포 자체가 작아진다는 부분. 자, 이것이 30mm 포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면은 30mm 포를 굳이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훨씬 파괴력이 좋은 40mm 포를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40mm 포가 우리 이제 장갑차에 탑재되는 포탑용 지원 무기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보면 개발된 거거든요. 된 건데 뭐부터 개발됐느냐 하면 연습탄, 가운데 연습탄이 있죠. 탄두 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이 개념은 우리 전차에서 쓰는 대탄이라는 거 있죠. 그거죠. 약간 일반적인 성형 자격탄인데 폭발력도 제법 나오고 경장감은 충분히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오른쪽은 이제 본격적인 철갑탄이죠. 40mm 탄두 내장형 날개 안정 철갑탄. 안에 이제 쇠 화살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강력한 뭐 탱크 정도의 상대는 안 되겠지만 저게 강력한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났을 때 그때 쓰는 물건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 또 연구 개발 과제로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CTA 형태, 탄두 내장형 탄의 형태로 복합 기능탄을 만들고자 해요. 그럼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있을까? 뭐가 다르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뭐 철갑탄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 좀 전에 30mm 탄 보셨죠? 안에 뭐 이렇게 알갱이 들어있는 거. 신관이 있잖아요. 그죠? 신관이 강하게 딱 들어있죠. 그 신관은 금속 재료로 되어 있고 또 바깥에 있는 탄두도 금속 재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있다 있어요. 그래서 발사 바로 전에 신관에 너는 언제 터져? 발사되고 나서 장애물을 할 때 다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기가 쉬워요. 지금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신관을 탁 활성화시키겠죠. 정보도 주고. 그런데 이 CTA 탄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표면, 이게 알루미늄 캔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금속이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 모양이에요. 절연체죠. 여기에 기존 방식으로는 이 탄에다가 신호를 넣기가 애매한 거예요. 신관에다 정보를 주기가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이제 문제점을 우회해서 돌파하는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탄의 개발을 위한 과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오늘은 그 소총탄의 가격에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155mm 탄, 뭐 장사정탄, 그리고 30mm 골키퍼 탄, 기존 탄, 새로 개발 중인 탄, 그리고 40mm용 탄두 내장형 탄, 기존 탄, 새로 개발 중인 것에 관한 연구까지 이야기 정도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